오늘자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청산 자리를 청산시켰음에도 여러분 지금 매수의 힘이 따라주지 않죠. 이탈하면 하방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차트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청산 물량이었고 어제 청산 물량 해당 자리죠. 이 자리를 건드렸음에도 어제의 저항 자리를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을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제일 가깝기도 했죠. 다만 지금 위쪽으로는 64.5K의 매물대 숏을 내린 청산 자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청산 물량을 먹었음에도 매수세가 나와서 여기를 먹으러 가기는커녕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청산 이틈의 원데이 기준이었죠. 저희가 24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 해당 자리 62.6에서 62.5K 부근에 청산 물량이 많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어제자 저항 구간까지 가는지 봐야 했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 매수의 힘이 따라주지 않구나. 그러면 두 번째 48시간 기준, 투데이 기준으로 봤을 때 청산 자리 어디가 가장 두꺼울 것인가? 자, 그렇게 봤더니 아래쪽에 61.5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우리가 이번 반등을 가져오면서 파동으로 봤을 때의 일파의 고점과 겹치고 있다. 자, 파동은요, 여러분 다른 거 이해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저희 스터디룸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가져온 관점인데요. 자, 파동에서 1파는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4파는요, 아래로 내려올 때 해당 부근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죠. 하지만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더 깊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동성과 지금 파동의 관점이 겹치는 구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는 일단은 숏을 내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62K 매물대를 완벽히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대기해 볼 수 있는 장소 61.5부터 61.5K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등의 실패, 스위칭에 실패한다면 어디까지? 우리 아래에 있는 60.8K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주의 청산 자리 60.5K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숏을 헌팅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만 이런 물량이 많은 자리는 뭐다? 반드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이것들이 단기 반등으로 끝날지 그대로 스위칭 자리가 될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숏과 롱 모두 현명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승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전 영상이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매도세가 조금 세지고 있어서 제가 추가적인 관점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여러분들의 격렬한 좋아요 응원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고 저는 방향성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차트 분석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의 관점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60.8K 살짝 도망갔으니 60.5K라고 읽어야겠죠. 이 자리는 지금 롱을 잡고 있는 개미들이 청산되는 자리 중 가장 두꺼운, 가장 많은 물량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는 어떻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흰색 선이 깔려있는 자리, 오늘자 7월 8일의 롱 청산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를 오늘 오전에 죽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봐야겠어요? 단기적인 반등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살짝 올라가더니 어제처럼 이런 저항 구간 찍어보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방 대비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무너지고 이탈이 확정된다면 정찰병 숏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던 가장 가까운 청산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청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청산 자리는 24시간 차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이니 48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48시간 중 가장 색깔이 진한 물량이 61.5K 부근이다. 근데 이 61.5K 부근이 파동의 관점으로 겹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파동을 세심하게는 안 다루는데 저희 스터디룸에도 구독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1파의 고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다? 1파의 고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파동 관점은 좀 무너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볼 것은 파동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사실 이걸 권장드리고 싶진 않은데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 여기는 롱청산 자리, 물량이 많으니까 반등의 힘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며 파동의 관점에서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파동은 뭐냐? 이 아래로 떨어지면요, 관점 수정, 다른 파동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동을 보신다면 관점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60.5까지 깊게 눌릴 수 있는 숏관점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원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올려줄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롱은 위쪽 홀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만 이 자리를 먹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하방 다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롱을 지금 당장 익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숏관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익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롱은 잘 가져왔다. 그리고 아직 평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스위칭 자리에 들어갈 때 조금 더 담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롱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자기네 평단과 지금 내려오는 받쳐주는 자리들 생각하시면서 익절을 하셔야겠죠. 여기에 대한 조언 먼저 드리고요. 지금 숏관점에 대해서는 내려오고 정확히 이탈 자리가 나왔을 때부터 정찰병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저항 자리를 뚫었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롱 청산 물량 해당 자리를 완벽히 청산시키러 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간 내용 오늘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보통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브리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관점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전을 내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입해야 되는 타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나 목표가 그리고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니 좀 실시간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겠죠. 자, 무료로 들어오는 대신에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로 요즘 복사해서 가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매크로 구분할 수 있도록 나이스라고 여러분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 숏 시나리오에서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정찰병을 보내면서 숏을 보내볼 수 있는데 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가져가 봤는데요. 자,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질문은 뭐였냐? 숏을 어떻게 들어가냐? 어디에서부터 숏을 들어가냐?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했을 때 숏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요, 이 FVG를 모두 이탈했을 때입니다. 자, 이탈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음봉이 그냥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탈이 아니죠. 자, 이것은 뭐냐? 그냥 추격으로 뚫었을 때고요. 이탈은 완벽히 리테스트를 받았는데도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4시간 봉으로 보면 이것이 매우 크죠. 4시간 봉의 이탈은요, 확정적인 이탈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숏 포지션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다시 말아 올릴 것도 대비를 해서 본전 로스는 꼭 걸어 두셔야 됩니다. 숏 같은 경우는 물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꼭 걸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여기를 완벽히 이탈하지 않은 순간부터는 상방으로 관점이 한 번 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손절가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를 무너뜨렸을 때 왜 숏에 들어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롱 청산 물량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해당 추세, 양봉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세력이 만든다고 했고 개미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텅 빈 구간 FVG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FVG를 볼 수 있는 것이 중단선이죠. 중단선을 이탈하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중단선을 정확하게 이탈했죠. 4시간 봉을 어떻게? 지금 중단선에서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요 캔들이 이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을 했으니 가능성이 커지는데 제가 여기서는 하단까지 본다라고 했어요. 왜? 청산 자리도 있고 이 하단에서 롱이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세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했을 때부터 그러니 내가 숏을 내렸을 때 저항이 없는 구간을 이탈했을 때부터 숏을 내리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내렸다가
여기에서 반등하면 손익비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들이 모두 해소됐을 때 숏을 내린다. 자, 다만 4시간 봉은 숏이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제가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30분, 15분 봉 이렇게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차트에선 볼 수 없는데 각자 쓰는 지표들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여기 자리를 15분 봉이나 5분 봉으로 이탈을 하는데 첫 번째 거래량을 확인해야겠죠. 거래량 열어서 봅니다. 쫙 확대하면은 자, 음봉에 대한 볼륨 거래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겠죠. 물론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무게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심지어 5분 봉으로 내려갔을 때도 점점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자리를 한번 보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생겼죠. 롱을 계속 받쳐주는 자리가 생기면서 롱으로 한번 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다시 매물대에서 받쳐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볼륨이 커지고 있죠.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락세로 때리는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에서 똑같은 매물대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이전에 만든 요 양봉, 자, 요 자리가 큰 시간 프레임으로 가면은 뭐가 생겼겠어요? FVG가 당연히 생겼겠죠. 근데 그곳의 고점을 넘지 못하죠. 저항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동성에서 뭘 했어요? FVG의 중단선, 이 양봉이 가져오는 이 갭 구간의 중단선 혹은 하단을 넘지 못했을 때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낮은 봉과 내가 보고 있는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 상방에 대한 근거와 하방에 대한 근거를 함께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탈을 볼 때부터는 자, 이탈을 하고 나서 아랫봉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볼륨, 그 다음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추세선. 자, 제가 보고 있는 추세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런 추세선에서 어떻게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니까 숏을 봤다. 이런 기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선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양봉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이는 요런 큰 음봉에서 나오는 요런 것들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깨로 내려온다면 하락의 징조를 또 한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움직이는 구간 혹은 거래량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내가 보는 또 다른 뭐 지표 볼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부터 안 내렸냐? 여기를 맞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를 맞고 올라올 가능성도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아래 매물대까지 모두 다 이탈을 했을 때부터 내리는 것이 저의 기준이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각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할 수도 없죠. 오히려 만약에 여기 이탈하고 쭉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숏 내린 분들은 완전 개이득이에요. 그런데 왜 각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냐? 기준이 없다면 내가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더 세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오늘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전에 댓글로도 한번 정리를 드렸는데 음성이 더 나을까 한번 정리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 정리를 하자면 현재 지금 오늘자 청산다리를 청산시켰는데 매수세가 그렇게 따라주진 않습니다. 하방 압력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자리를 봤을 때 두 번째 청산자리는 61.3에서 61.5K 부근인데 그 자리가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1파의 고점입니다. 자, 파동의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동성의 관점에서도 여기는 파동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파동은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한다. 여기가 무너지면은 파동 카운팅을 다르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유동성에서는 여기에서 반등, 단기가 나왔다가 말아 내리더라도 아래쪽에 물려있는 청산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청산 매물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도 한번 주기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최대 우리가 오늘 여기를 뚫든 내일 위를 뚫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66K의 저항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아래로 턴다고 해도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깊게 눌러도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시나리오를 모두 보실 때는 자기가 보고 있는 가격대 기준을 완벽하게 보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히 이곳을 뚫었을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저항을 맞는 음봉이 생겼을 때를 뜻한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확정으로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15분, 30분, 5분 봉으로 내려가면서 타임프레임을 좁혀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래량이나 추세선, 하락 다이버전스 혹은 볼린저 밴드 등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하락의 지표로 쓰는지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숏 포지션을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 롱 포지션을 들고 있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숏 포지션에 대해서 가져간다면 가져가겠지만 여전히 이 자리 위로는 상승이 우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숏 포지션이 들어가더라도 롱 포지션 스위칭 자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중을 실어야 된다면 비중을 더 실을 예정이고요. 매도세가 세다면 롱 포지션까지 익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 모두 다 스터디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 아래쪽에 댓글 나이스라고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정말 섬세하게 댓글에 대한 대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 해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다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